SSH 키 생성하고 생성된 공개키 사본을 데이터 노드들에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SSH-kgen 명령으로 SSH 키를 생성하는데 옵션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t RSA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거니까 주지 않으시고 그냥 엔터 쳐도 됩니다. 엔터 치면은 개인 키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디폴트 값인 .ssh 디렉토리 아래 id_rsa라는 파일 이름으로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번호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증서 지문 그리고 인증서 지문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저것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저걸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SSH 키를 생성했다면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ssh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요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면은 ls 해보면요, 여기에 id_rsa pub 있죠. .ssh 디렉토리에는 처음부터 놓은 호스트 파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컴퓨터에서 특정 호스트로 접속을 한번 시도하면은 그 호스트를 신뢰하는지 물어보고 신뢰한다고 yes를 누르면은 놓은 호스트에 그 호스트 정보 그리고 그 호스트의 인증서 지문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id_rsa.pub 파일, 이게 공개키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공개키의 사본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본의 이름은 authorize_keys란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요. 마스터헤드 이 파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개키 사본을 슬레이브 1, 2, 3에 다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로컬에 있는 컴퓨터를 특정 호스트로 복사를 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scp 명령입니다. scp하고 현재 사용자 디렉토리의 authorized_keys 파일을 슬레이브 1에 있는 현재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ssh 디렉토리 아래 authorize_keys란 파일 일로 복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비밀번호를 처음에 한 번은 물어봐야겠죠. 슬레이브 1에 있는 노버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공개키 4번이 복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2에도 복사를 해줘요. 슬레이브 3에도 복사해주고요.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은 마스터 네임 노드에서 슬레이브들에게 접속을 하지 못하게 돼요. 참고로 미니멀 모드로 리눅스를 설치하면은 .ssh 디렉토리는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ssh 디렉토리는 mkdir 명령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생성하고 나서 .ssh 디렉토리의 권한을 700, 즉 소유주는 모든 권한을 갖지만은 소유주가 속한 그룹이나 그 외 사람들은 어떤 권한도 갖지 않도록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요 랩 파일에 그 설정을 해놨어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SSH 키 생성과 공개키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 공개키 사본을 슬레이브 1, 2, 3에 복사를 했다면은 이제 SSH 명령으로 슬레이브 1 또는 슬레이브 2, 슬레이브 3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스트 이름을 보면 슬레이브 1이라고 뜨죠. 그리고 이 호스트 안에서 ls-la 해보면요, 이렇게 .ssh 디렉토리가 보이는 걸 확인하는데 .ssh 디렉토리의 권한은 이렇게 rwx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디렉토리는 소유주에게만 모든 권한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권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디렉토리 들어가 보면요, ls 해보면 여기에 authorize_keys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공개키 4번이 복사되어 있으면은 마스터에서 직접 슬레이브 1, 2, 3에
비밀번호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마스터로 돌아가려면 exit를 입력하시면 원래 마스터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공개키 4번을 반드시 복사해 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데이터 노드들의 접속해서 데이터 노드가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들을 수정할 거예요. ppt 파일을 이전 슬라이드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설정 파일 중에서 마스터 네임 노드에 워커즈 파일까지 수정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은 데이터 노드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을 보면은 어떤 노드에 어떤 설정 파일을 설정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 노드 hdfs-sites.xml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노드에 hdfs-sites.xml 파일을 수정하라 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여기서 슬레이브 1에 접속해야죠. ssh 슬레이브 1 하고 엔터 치면 바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 하둡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etc 밑에 하둡 디렉토리에서 hdfs-sites.xml 파일을 열고요. 데이터 노드는 여기에 뭘 설정해야 되냐면 데이터 노드는 여기에 데이터의 블록들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입니다. 입력했으면은 저장하고 빠져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데이터의 블록들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루트 밑에 dfs 아래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 디렉토리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ls 해보면은 여기 데이터라고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실습 파일은 제가 여기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고 나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의 소유주를 노바로 변경까지 해놨습니다. 이거는 랩 파일 이렇게 설정됐으니까 가능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설정한 다음에는 네임 노드나 데이터 노드에서 네임 노드에 있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나 에디트 로그, 데이터 노드에는 데이터의 블록들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든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하셔야 돼요. 환경이 다르다면은 당연히 디렉토리 경로도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슬레이브 1에 hdfs-sites.xml 파일을 수정했는데 이 파일을 슬레이브 2, 슬레이브 3에도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저는 exit 명령으로 슬레이브 1 빠져나가고요. 이번에는 다시 슬레이브 2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도 똑같이 선천 파일 디렉토리 들어가서 hdfs-sites.xml 파일을 수정을 해줘요. 앞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복사해 놨으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이것도 저장하고 나갑니다. 했죠. 슬레이브 3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엑시트 하고 나간 다음에 슬레이브 3로 들어가서 하드업 설치된 디렉토리 들어가서 hdfs-sites.xml 파일을 편집을 하죠.
자, 이렇게 슬레이브 3에도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슬레이브 3에는 이 파일에 설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보조 네임 노드에 파일 시스템 이미지와 에디트 로그 4본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하나 더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조 네임 노드는 슬레이브 3가 그 역할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슬레이브 3는 데이터 노드로도 사용되고 보조 네임 노드로도 사용되니까 데이터 노드의 설정도 있어야 되고요, 보조 네임 노드의 설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다가 프로퍼티 태그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슬레이브 3는 데이터 노드에 대한 설정과 보조 네임 노드에 대한 설정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했고요. 다시 슬라이드를 이전 거로 올라가 보면은 데이터 노드의 하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설정은 끝냈죠. 이제 데이터 노드에 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리소스 매니저의 호스트 이름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슬레이브 3에 들어와 있으니까 슬레이브 3 수정하고 슬레이브 1, 2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호스트 네임 슬레이브 3예요. 여기서 현재 디렉토리는 하드 설정 파일 디렉토리고요. 얀 다시 사이트.xml 파일을 수정합니다. 얀 다시 사이트.xml 파일에 여기다가 얀 resource manager hostname 을 설정해요. 밸류는 마스터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노드에는 노드 매니저 데몬이 실행되면서 마스터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줘요. 그리고 마스터에는 리소스 매니저를 실행시킬 거고요. 슬레이브 3 했죠. X 눌러서 빠져나가고 SSH 슬레이브 1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하드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하드 디렉토리 아래 있는 yan-site.xml 파일을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슬레이브 2에 들어가서 수정하죠. 자, 이렇게 슬레이브 2까지 yan-site.xml 파일을 수정을 했어요. 오타가 없길 바라야죠.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죠. 앞에서 보조 네임 노드에 파일 시스템 이미지와 에디트 로그가 저장될 디렉토리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SSH 키도 생성했고, 그 다음에 공개키 4번도 복사를 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네임 노드를 포맷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네임노드는 한번 포맷을 해서 정상적으로 포맷이 됐다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포맷 하시면 안 됩니다. 네임노드를 포맷할 때 블록풀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 다음에 다시 포맷하면은 블록풀 아이디가 바뀌어져서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못 읽게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데이터 노드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자, 네임노드로 포맷하겠습니다. 네임노드로 포맷하겠습니다. 네임노드 포맷은 https 네임노드 다시 포맷 하고 엔터 쳐보죠. 다 에러 메시지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인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쭉 스크롤해서 로그를 보면은 인포라고 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에러라고 돼 있으면서 들여쓰기 돼 있는 부분이 나오면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파일에 어디가 잘못됐다고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XML 파일 오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XML 파일 수정하고 그 경우는 다시 포맷을 하셔야 돼요. 로그가 굉장히 길죠. 이것들은 이제 하둡 안에 있는 클래스 패스들의 경로들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포맷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죠.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있는 이런 워닝, 이 워닝은 로그 디렉토리가 없어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 외에 워닝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인포만 있고,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냐면요, 파일 시스템이 저장됐다,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저장됐다, 이렇게 떠야 돼요. 이 파일이 저장됐다고. 이러면 정상이죠. 실제 디렉토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cd dfs 밑에 네임 밑에 커런트란 디렉토리 들어가 보면은 ls 했을 때 저렇게 파일 시스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하나는 md5 체크삼 키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dfs 밑에 edits 밑에 current 디렉토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요, 버전 그리고 sin txid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하드 파일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은 그때 변경된 기록들이 저장이 됩니다. 다시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을 포맷을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드 클러스터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은 start-ol.sh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해보죠. start-ol.sh 하고 실행을 시켜요. 실행시키면은 이거는 한꺼번에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 다음에 리소스 매니저를 동시에 실행시키지 말고 따로따로 실행시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몇 개의 호스트가 노은 호스트로 추가된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들의 로그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경고 등이 있는데, 저 경고들은 다음엔 뜨지 않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드 클러스터가 실행이 된다면은 JPS 명령으로 데몬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현재 마스터 네임 노드에서 클러스터를 실행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네임 노드가 실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리소스 매니저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리소스 매니저의 디폴트 호스트는 0.0.0.0으로 돼 있어서 현재 호스트가 리소스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네임 노드에는 네임 노드와 리소스 매니저가 실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SSH 슬레이브 1 그리고 JPS 하면은 슬레이브 1의 데몬들이 보여지거든요. 여기에는 데이터 노드와 노드 매니저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슬레이브 2에서 JPS에도 슬레이브 1과 똑같이 노드 매니저와 데이터 노드가 실행이 돼야 되고요. 슬레이브 3는 하나 더 실행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세컨더리 네임 노드 데몬이죠. 왜냐면은 슬레이브 3는 보조 네임 노드로도 활용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데몬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브라우저로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메뉴에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로 선택한 다음에 브라우저가 실행되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마스터에 콜론 9870이라는 포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스터 네임 노드에 접속을 하거든요. 이게 하둡 3점대 버전이니까 포트 번호가 9870이고요. 하둡 2점대 버전은 5070번, 즉 50070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오버뷰 화면 내서 화면을 좀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라이브 노드가 이렇게 3개가 떠야 돼요. 이 라이브 노드는 데이터 노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DFS 리메이닝이 대략 한 120GB 정도 되죠. 왜냐면은 데이터 노드에 디스크를 가상화 시켜서 10기가짜리를 8개 놓고 그 8개를 스트라이핑 미러링해서 한 개의 데이터 노드가 40GB 가용 용량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포맷하고 몇 가지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111기가, 약 120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 잡히는데요.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라이브 노드가 3개 뜨고, 이 라이브 노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슬레이브 1, 2, 3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하둡이 설치가 아주 잘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성공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되신 분은요, 어떻게 해야죠? 오타 수정해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데몬이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데몬이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디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